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혹시 그 기본 강의 혹시 들으시고 오신 분 계시고요. 네. 아니면 오늘 혹시 사회보험법이 나 처음이다. 오늘 한 걸로 40점 넘을 거다. 대단해. 자신감 대단해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하시는데 좀 힘들어요. 힘들고 힘든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카페인 투척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지금 하필 시간이 점심시간 끝나고 하는 시간이라서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녹음하시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일 다른 데로만 돌리지만 말고, 오늘 어차피 저랑 조문 보는 거잖아요. 오늘 조문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제 자료가 되게 많아요. 자료가 많은데, 교과서를 안 보신 분들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조문 자료입니다. 조문 자료고요. 그 필요 있는 거는 제가 키워드만 체크를 해드릴 거고,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행령까지 꼼꼼하게 다 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하고, 그다음 키워드 이런 것들 함정을 파니까 보셔라 라는 것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기본서 보신 분들은요, 혹시 에센스 보시는 분들은, 그죠? 에센스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에센스 하실 때, 기본 강의 하실 때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조금 축약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조문이에요. 조문이고 여기서 나올 것들 OX 같은 걸로 바로바로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인데요. 요거는 되게 얇아요. 그 마무리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제일 얇은 자료. 다 조문이에요. 조문이고 시행령은 뭐 웬만하면 다 빠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그 요번에 나올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현행법을 다 갖다 드린 거니까 여기서 뭐가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자료 늘릴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료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조문 볼게요. 1조부터 볼 건데 1조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 밑줄 그라는데 밑줄 그세요. 자, 이 법은 밑줄 그세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요게 시험 문제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모법 기능을 해요. 모법 기능. 지금 사회보장 기본법 1번, 마무리 자료 1번 보고 있고요. 조문 1조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게 문제가 맞는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국민의 권리와 책임 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조 기본 이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이건 밑줄 긋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밑줄 긋습니다.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거예요.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줘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립을 지원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 그 다음 그 아랫줄 끝부분 보시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 단어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나온다라는 거. 눈에 한번 좀 발라두시고요. 여기에 무슨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목표는 우상향이에요. 그죠? 넘어갑니다. 3조 정의입니다. 정의 이번에 개정이 돼서요. 6호 보세요.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얘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가는 조문이 이거 막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은 개정이 많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회보장 요거 행정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그 42조 있죠? 42조하고 본조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42조 맨 끝에 있어요. 42조, 43조 요게 개정이 된 거예요. 42조, 43조 요거랑 같이 볼 겁니다.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할 때. 자, 정의 규정인데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요거 아시잖아요. 맨날 꼬아서 나옵니다. 요거 막 섞어서 내버리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사회보장이다 라고 하는 거, 사회보장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문제 나온 적 있죠. 1호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죠?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 있는데 요거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밑줄 그세요.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밑줄 그세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보장이 뭐라고요? 요거 세 가지.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요거 두 문자 딸게요. 사회보험의 보, 공공부조의 부, 사회서비스의 서 따세요.
그래서 저는 보부상으로 썼어요. 저는 보부상으로 외웠어요. 보부상으로. 이렇게 막 짐 바리바리 그 싸들고 다니는 보부상 있잖아요. 그걸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하고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사회보장에 평생 사회 안정망 안 들어가죠? 5호에 평생 사회 안정망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3가지입니다. 자, 사회보험 들어갑니다. 사회보험의 키워드는요. 사회보험의 키워드는 옆에 보시면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사회보험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사회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4대 보험 뭐 배워요? 요거 4대 보험.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건강연금 배우잖아요. 요거 4개가 두 축이 그거예요. 건강을 보장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실업이나 아니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크게 2가지 축이에요. 건강과 소득 보장. 그래서 이게 두 개 축이 나와 있는 거고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정의 규정을 굉장히 많이 내요. 정의 규정. 그쵸? 그래서 밑줄 긁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에요. 국가와 지자체. 국가 책임만 들어간다 아니고요.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이거는 비용 부담이랑도 관련 있어요.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 단위가 뭐 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지자체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비용 부담할 때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공공부조랑 국가 지자체 책임 하에 밑줄 그세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여기다가 밑줄 그시고요. 여기다가 밑줄을 그시고요. 요게 지금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요 단어. 요거 최저 생활 요거 딱 밑줄 걷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복지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이건 밑줄 긋지 마세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뭐 이런 거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여기다 밑줄. 인간다운 생활 보장, 최저 생활 보장 아닙니다. 요거를 통해서 쭉쭉 뭐 이런 뭐 돌봄 정보 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전체 이러한 제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2호, 3호, 4호에 있는 보부상 요거 3개를 사회보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5호의 평생사회 안전망입니다. 얘는 키워드가 생애주기예요. 평생. 그죠? 평생. 그다음 생애주기. 그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생애 주기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삶의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줄에 특정 사회 위험에 발생하는 특수 욕구. 요거를 고려해서 만드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얘기를 하고요. 자, 6호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입니다.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건 그냥 근거 규정이 생긴 거고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예요. 법령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어요.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고 합니다. 42조, 43조 먼저 볼게요. 새로 나온 거니까. 아직 또랑또랑 할 때 42조 보세요. 42조. 맨 끝에 있어요, 여러분. 맨 끝에. 자, 42조 보겠습니다.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제공 요청이에요. 위원회가 이제 자, 사회보장 정책 심의 조정 및 연구를 위해서 관계부장에게 그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밑줄 그실 게 뭐냐면 그 옆에 보시면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됩니다. 줘야죠.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각 호의 무슨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게 뭔가 우리 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거 제공해줘야 되는구나. 요 정도 뉘앙스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 1호의 답원 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요런 것들.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의 하나의 내용이거든요. 요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호에 보시면 고용 직업에 관한 정보. 그냥 저랑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랑만 보고. 자, 3호 보시면 어떤 과세 정보예요?
그죠? 보험료 해야 되니까 과세정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법 원천 징수한 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런 거. 그죠? 그다음에 다호의 재산세. 그죠? 사호에 보시면 주민등록 정산 정보. 요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3번 3항 보세요. 3항 보시면 이렇게 제공을 할 때 뭐예요? 가명 정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가명 정보 실명 아니에요. 요거. 그죠? 요거 이렇게. 그럼 당연히 요거 제공받은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43조. 요거 분석센터가 있어요. 분석센터. 자, 우리가 여기 장관이 둘이 나와요. 장관 누구누구 나와요?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지금 2개 나와요. 그쵸?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하고 뭐에 나와요? 고용보험법이랑 그 다음 산재 할 때는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건보로 다 가잖아요. 그죠? 건보로 저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분석 활용 등을 위해서 요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근거 규정이에요. 끝. 요거밖에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4조입니다. 4조. 자, 요거부터 이제는 좀 편하게 좀 보세요. 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을 해요. 그러면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기본법이에요. 우리 모든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모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할 때는요, 뭐예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4조에. 이 법에 부합되도록 여기다만 밑줄 긋고. 자, 나머지 5조부터는 지금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국가 책임 4가지만 외울 거예요. 나머지 국가 지자체 왜 계속 나와요. 헷갈리기 때문에 먼저 체크할게요. 자, 5조의 4항에 국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얘가 국가 책임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 어디냐면 10조 2항 있죠. 거기가 국가 책임 두 번째입니다. 거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국가는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가 25조의 5항이에요. 25조 5항.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있죠. 요거 국가 책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거가 국가가 하는 게 37조의 제2항입니다. 37조의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거는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4가지 체크 다 하셨죠? 따라오셨죠? 그래서 요거 4가지만 국가가 하는 거 딱 4가지만 먼저 보세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 국가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거 국가 책임입니다. 그 다음 아까 봤던 거 25조 5항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용 부담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비용 부담할 때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래요. 그럼 지자체가 사회보험에 대해서 비용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왜 끄덕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잖아요. 지자체가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도와줄 게 없어요. 비용 부담할 때. 국가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만. 비용 부담할 때 한꺼번에 정리 다 할게요. 자, 그 다음 아까 국가 책임 두 번째 했던 게 뭐였어요? 국가 책임 두 번째 했던 게 뭐였어요? 10조 2항이죠? 그죠?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그세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하는 겁니다. 최저 보장 수준하고, 그죠?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하는 거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 소관이에요. 요거 지자체 안 껴들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살짝 벗어나서 그 아래 3항 보세요. 자, 국가가 이렇게 최저 보장 수준하고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10조 3항에 보면 국가 지자체 나오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지자체 있다는 거 외울 필요 없고 국가만 딱 외우고 국가 지자체가 요거 받아서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 등을 고려해서 뭐예요?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고려하는 거예요.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할 때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해서 막 많게끔 보장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뭐 인간다운 생활 아니면 적정 수준 이런 걸로 맨날 꼬거든요. 그래서 그거 낚이시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 국가 책임이 있는 게 자, 요거 보시면 5조의 4항 있죠?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뭐예요? 밑줄 그세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 됐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거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책임 4가지고요. 나머지가 나오면 국가 책임 4가지 외운 거를 딱 먼저 코어에 놓고
그다음 나머지는 지자체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요.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는 핵심 단어가 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5조 보세요. 5조 1항.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외운 거 아니니까 다 지자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요거는 최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유지 증진하는데 책임이 있죠. 우상향으로 가야 되니까. 요거 당연스러운 조문이고요.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기출이 된 지문이에요. 국가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당연히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됩니다. 왜요? 국가 혼자 못해요. 아까 사회보장 제도가 적재적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공공부조 같은 거 할 때 지자체가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요거 굉장히 자주 꼬죠. 굉장히 자주 꼽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거지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키워드로 꼴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두세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동그라미 하세요. 매년 재원을 조달해야죠. 그죠? 재원은 매년입니다. 이렇게 조달해야 된다라고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 그 4번은 경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조 보세요. 국가 등과 가정인데 국가 지자체예요. 또 국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 이거 선언적인 조문이죠. 요거는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2번도 사회보장제도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 요거 하는데 촉진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자, 7번 국민의 책임입니다. 이게 국민의 책임을 두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근데 모든 국민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지금 모든 조문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이건 조문이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시면 2번은 되게 이거는 조문이 있다라는 게 신기한 거죠.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뭐예요? 협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선언적인 조문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3번은 기출이 된 지문이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에 필요한 비용 부담,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의무조항이에요. 협력해야 된다. 요거는 의무조항이고요. 8조에 외국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죠. 상호주의 원칙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그죠? 요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구조 보겠습니다. 구조 보겠습니다. 자, 구조. 여기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 기업 및 노조가 뒤에 나올 거예요. 그거는 나오면 할게요. 자, 구조입니다. 사회보장 받을 권리죠. 자, 사회보장 받을 권리는 누가 가지는 거예요? 모든 국민. 그죠? 모든 국민은 다만 체크를 하실 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와요. 그죠?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뭔가를 정하고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만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하면 청구를 해야지만 줘요. 사회보장 수호권은. 그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사회보장 급여 수준 있죠? 사회보장 급여 수준. 얘도 국가와 지자체고요. 국민이, 자, 밑줄 그세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예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요거 노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넘어가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2항에 보면 우리 아까 했죠? 국가는 요거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매년 공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여기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꼬냐면 평균 생계비와 뭐 실질 임금을 고려해서 뭐 한다라는 식으로 여기를 봐요. 함정을.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함정을 판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입니다. 요렇게. 이거 기본이에요. 사회보장급여 받으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신청해야죠. 청구를 해야 준다 이 소리예요. 청구. 신청해야 되는데 요거 시험에 나오죠. 다만부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대신할 수 있다. 요거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네, 여기다 밑줄 쭉 긋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요것도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여기는 다 조문들이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와도 안 이상해요. 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을 하는데 잘못한 거예요. 다른 기관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기관이 있는 기관에다가 이송을 해줘야 돼요. 이건 의무예요. 이송하여야 한다 밑줄 긋고요. 그 다음 그 아래 정당한 기관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 동그라미 하세요.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 신청일로 보는 거예요. 요거 처음에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송된 날. 졸리시면 일어서서 들으셔야 되고요. 커피 쭉쭉 빨아 먹으면서 하세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 봅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있죠. 이거 중요해요. 별표 치시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12조, 13조, 14조 중요합니다. 12, 13, 14 다 중요해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 보호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보시고요. 양도 X, 담보 X, 압류 X. 양도, 담보, 압류 다 안 돼요. 요거 이렇게 체크하세요. 요거 이렇게 체크하세요. 뭐 이거 중간에 이렇게 꽂아.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으나 압류할 수 없다. 요딴 식으로 꽈요. 근데 당연히 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3조에 보시면 자, 요거 보세요. 13조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인데 자,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는 할 수 있는데 포기를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되겠죠. 포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서 그래서 14조 먼저 볼게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다가 서면 동그라미 하세요.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했던 거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포기했던 거 여기 보시면 2항 보시면 포기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정당한 권한에다가 당사자 의사를 정확하게 봐서 서면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취소할 때 취소하는 게 자, 3항 보세요. 취소하는 게 이렇게 포기하는 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포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밑줄 그 옆에 법령 위반 요럴 때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13조로 올라가겠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는 제한되거나 정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커스는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다가 밑줄 긋고요. 아, 법령에서 뭔가 정하고 있다. 그러면 제한될 수도 있고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거 어떤 사유들이 있어요? 부정수급할 때 안 주잖아요. 그죠?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딱 정해진 기간만큼은 안 주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면 할 수 있구나. 그치만 요거 제한되거나 정지될 때 2항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겠죠. 요거는 여러분이 한 번만 읽으면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15조 제3자에 대해서 해모 표시하세요. 지금 제3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는 것도 결국은 제3자여야 돼요. 그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예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되고 국가가 줬어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토해내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제3자한테 토해내라고 해야죠, 국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줄에 사회보장제도 운영하는 자가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제3자, 그죠?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자, 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위원회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작년에도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죠. 자, 위원회 시험에 나옵니다. 위험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막 작년에 조금 오버해서 냈어요. 오버해서 내서 올해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막 간사까지 내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올해는. 그치만 뭐 약간 성애자처럼 위원회를 막 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헤드가 나오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죠? 장관이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냥 이런 걸 샤프로 그냥 하세요. 보통 여기에 그 사회보장 기본 법령이 나오면 합의를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는 의사 합치인 거고 협의예요, 협의. 그냥 협의.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냥 의견을 듣는 거죠. 그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 계획은 보통 몇 년짜리다? 5년짜리다. 암기. 아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몇 년이에요? 대답 경년. 그죠? 아,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대답하는 거 내가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창피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워요. 눈 다 보고 있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자, 기본 계획은 5년이에요. 5년. 그죠? 중장기 아까 그거 재정축의 경년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 매년 예산에 대한 건 몇 년이에요? 예산, 재정에 대한 거, 예산에 대한 거. 1년이에요. 1년짜리. 그죠? 볼게요.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얘는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죠? 기본 계획이잖아요. 5년짜리니까 스케일이 큰 겁니다. 자, 스케일이 크다. 그럼 뭐가 클까요? 보세요. 국내외 사회보장 환경 변화와 전망 되게 거시적이죠. 그러니까 보고 넘겨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 사회보장의 기본 목표, 중장기. 힌트 주잖아요. 그죠?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그다음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사회보장 기금. 그죠? 그다음 여러분 체크하실 게 사회보장 전달 체계. 요건 여러분들이 생소해 하시거든요. 사회보장 전달 체계. 얘도 어떻게 사회보장이 좀 효율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에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기본 계획은요. 5년짜리 이 기본 계획은 밑줄 그세요.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확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막 이딴 식으로 막 내더라고요. 국회 안 들어가요, 여러분. 국무회의 심의 거치는 겁니다. 자,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쭉 볼게요. 시행령 보세요. 시행령 요거 하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기본 계획을요 하려고 하면 일단 작성 지침을 줘요.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기본 계획안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면은 요거 갖고 이제 종합한 기본 계획안 요거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심의 받는 거예요.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7조 봅니다. 17조. 요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기본 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거에 우선하죠. 그죠? 얘가 모법의 역할이니까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중장기 기본 계획 했으면, 그죠? 기본 계획 5년짜리 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합니다. 그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 요거를 매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 2항입니다. 자, 요렇게 추진 실적을요. 요거는 외우실 거 아니에요. 편하게 봅니다, 이제.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렇게 소관 시행계획 1년짜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년도 거 추진 실적 요거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면 사망 보시면 요거를 이제 받아요. 받으면 종합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막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성과를 평가를 한 다음에 요거를 보고를 합니다.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 그럼 평가하려고 그러면 조사 분석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한테 의뢰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 5항 넘어가고 시행령 보면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시행령 보면 요거는 그냥 샤프로만 보세요. 샤프로만. 자, 요거 효율적인 1년짜리 계획 하려고 그죠? 1년짜리 계획 하려고 지침 작성해가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통보를 하면 이 항에 보시면 그 눈으로만 보세요. 지침에 따라서 소관별 시행 계획 세워가지고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확정되면 3항 보시면 위원회 심의 거쳐서 확정되면 이렇게 다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줘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뿌려지는 그러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시행계획 평가도 합니다. 시행계획 평가도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추진 실적에 관한 평가 지침 작성해가지고 쭉 통보를 하고 한 다음에 요거 결과를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제 내는 거고요. 요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9조 보시면 이건 뭐냐면 지역계획이 이제 들어와요. 지역계획.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앙행정기관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정말 세부계획인 지역계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게 그 뒤에 개정된 거 나올 때 말을 할 건데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게 상당히 조금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나름대로 최근에 개정된 거니까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지역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쵸? 지역계획 수립해야 된다.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고 1항의 포인트는 뭐 딱히 없고 이거 다 외우실 거 아니고 이 당연히 지역계획은 기본계획이랑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시행령 보세요. 시행령 보시면 이것도 외울 거 아닙니다. 이거 쭉쭉쭉 그냥 하는 거다.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거라서 이거를 뭐 자세하게 볼 거는 없어요. 그냥 시행령이 있어서 그냥 가지고 온 거고 매년 한다. 매년 한다. 지역계획은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내는 게 아니라 1항 끝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장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취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올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사회부장위원회 20조. 20조. 자, 여기 중요한 위원회가 드디어 나오죠. 사회부장위원회. 얘 왜 있는 거예요? 밑줄 그세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형광펜 국무총리 소속. 그죠?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국무총리 소속.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형광펜으로 하든 뭐 밑줄 긋든 동그라미를 치던 여러분들 마음인데 내가 틀릴 것 같은 거 있죠. 오답에 빠질 것 같다. 이런 거는 색깔 다르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위원회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위원회는 심의 조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제가 12호에다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얘가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얘가. 26조 사항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게 아니고요. 지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에 관한 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냥 지역이라고만 써놓으세요. 26조 사항 그냥 옆에다가 지역이라고만 써놓으세요. 그래서 아, 그냥 이게 그냥 들어왔구나. 새로 들어왔구나.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스케일 큰 거를 심의 조정하는 거예요. 사회부장위원회니까. 사회부장위원회가 뭐 해요? 기본계획.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계획, 주요계획, 사무, 평가, 개선.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 큰 거니까. 사회부장 제도가 뭔가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우선순위가 뭔지. 그죠? 그 다음 살짝만 밑줄 그세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그죠?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된 사회부장 정책. 그죠? 6호의 비용 부담에 관한 거. 그죠? 6호, 7호 다 비용 부담에 관한 거고 8호가 재원이잖아요. 재정축에 재원 조달에 관한 거. 그죠? 그 다음 9호가 사회부장 전달 체계. 아까 기본계획에도 있었죠. 5년짜리 그것도 있었고요.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은 아까 국가 책임의 4가지에 들어있었어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큰 정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딱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항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4항은 그냥 눈으로만 읽을 거예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지자체 장은 이런 걸 당연히 반영해서 사회부장 제도 운영하거나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거 21조 위원회 구성. 자, 위원장 1명이랑 부위원장 3명인데 요거 두 문자 딸게요. 요 두 문자 딸게요. 기교복이에요. 기교복. 기교복 2항에 있어요. 기교복.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교복. 위원장 누구예요? 국무총리. 얘가 좀 특이하죠. 아까 소속도 국무총리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2항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21조에 1항 있잖아요. 요거 다 못 외워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그죠? 뭐 무슨 부서 다 외울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마요. 이거 옛날 문제. 안 외워도 되고 기교복 정도는 그냥 알아두세요. 네? 위원장 1명, 위원장 누구? 국무총리. 그죠? 부위원장 3명 누구야? 기교복. 됐죠? 걔하고 플러스 나머지 뭐 여기 뭐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인데 여기에 여가부도 들어가요. 여가부, 국교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뭐 위원은 뭐 쭉 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겠죠. 근데 여기에 가의 근, 그쵸?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 다음에 다는 보통 교수들 들어가요. 학식과 경험, 그 다음 라의 변호사 자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자, 4항 위원회 임기 2년입니다. 2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는 암기하셔야겠죠. 공무원은 재임 기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관 단체다라고 하면 그 기관 단체로 대표로 있는 그 기관이겠죠. 그리고 5번은 모든 다 공통이에요. 보궐위원이면 자녀 임기. 그죠? 이건 상식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6항은 되게 많이 나와요. 6항은. 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려고 밑줄 그세요. 위원회에다가 실무위원회를 두며 끊고. 자, 그러면 위원회에다가 실무위원회는 둘 수 있는 거예요? 둬야 되는 거예요?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두는 거예요. 자, 위원회에다 실무위원회를 두고요. 실무위원회 아래에다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어요. 안 둘 수도 있고. 됐죠? 요걸 어떻게 꼬냐면 위원회에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요렇게 해서 꼽니다.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됐죠? 그 다음 7번은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겁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는 당연히 위원회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위원회 의결로 이렇게 위원회 의결 가름할 수 있습니다. 8번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사무국 두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아니고 보건복지부. 그죠? 그 다음 구항 지우시고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있죠? 이거 안 외울 거예요. 뭐 문체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거 어떻게 외워? 그죠? 여기에다가 작년에 치사하게 이거 간사 2명을 두고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회보험법 하는데 목표가 몇 점이에요? 물어봐야지. 나는 꽈락이다. 나 44점만 맞으면 된다. 그죠?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데 근데 안 되면 그래도 우리 넉넉하게 60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사회보장 2호 사회보험법을 100점 맞는다고 생각하는 또라이는 없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 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나와. 가성비 떨어져요, 그거. 짜증이 나는 게 얘네가 교과서에서도 없는 부분이 있죠. 막 시행 규칙이랑까지 막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를 꼭 내요. 그거 그냥 찍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 틀린다고 꽈락 안 나와요. 그거 틀려서 꽈락 나왔다가 반성해야지. 공부 안 한 거고. 자신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정말 많이 봤던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5개 중에 한 3개는 깔아주는 지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영 생뚱맞은 데서 나오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 2개 둘 중에 하나는 찍어야지 뭐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깔아주는 지문들을 조금 빨리빨리 좀 OX를 가려낼 수 있는 정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 사회보장 그 기본법 시행령 이제 안 할게요. 간사 2명 이거 내년에 또 안 나와요. 그 구조는 지울 거고요. 얍삽하게. 구조의 2는 보세요. 해촉이 되는 거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의 2. 보시면 해촉을 하는 건데, 그죠? 해촉할 수 있는 거죠. 해촉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유들이 뭐가 있냐.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 다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다. 그 다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럴 때 이제 해촉할 수 있어요.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4장입니다. 기본 방향. 평생사회 안정망 아까 그거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회보장 안에 들어가요? 평생사회 안정망? 눈을 피하지 말고 들어가요? 사회보장 뭐 있어요? 두 문자. 보, 부, 상. 그죠? 됐죠? 그럼 평생사회 안정망은 사회보장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죠? 자, 사회보장 안정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예요? 자, 키워드 생애 동안이라고 했어요. 생애 주기. 그죠? 생애 동안 삶의 질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사회 안정망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2항 보세요. 공공부조니까 국가 지자체가 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죠? 공공부조로 마련해서 최저생활 보장 해야 되는 거고. 그죠? 23조 사회서비스 보장하는 거니까 얘는 자, 3번째 줄.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건 틀린 지문으로 안 나와요. 보통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으로 내요. 보통. 그죠? 우리는 국가 책임 4가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2번은 어디가 알아야 되냐면 2항은 자, 사회서비스 보장하고요. 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가 돼야지 각각 따로 놀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체크. 그 다음 요 소득 보장은 여러분 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겠어요? 아니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예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소득 보장. 요거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하는 재료 그거 제도 마련해야 되고요. 당연히 2항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돼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죠? 사회보장 제도 운영입니다. 자, 요거 25번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당연히 사회보장 제도 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죠. 그죠? 그래서 2번에 나오는 게 형평성. 그죠? 형평성. 그 다음 3항 나오는 게 민주성이에요. 민주성. 3번째 줄. 민주적으로. 그죠? 사회보장제도 정책 결정이나 이렇게 만들어 갈 때 이해관계인들 참여해가지고 민주적으로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4항 보시면 3번째 줄. 연계성, 전문성.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5항. 사회보험은 뭐예요?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죠. 그죠? 국가 책임. 자, 그러면 바로 옆에 28조 2항으로 화살표에는 오세요.
그 부분을 28조 2항으로 화살표해 놓으세요. 자,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2항 보니까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밑줄 그세요. 비용 부담 중요해요. 28조.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회보험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바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내 급여에서 사회보장보험 떼잖아요. 사업주가 내 거 50% 내죠. 나도 50% 내죠. 그러니까 이거 비용 부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내고 근로자 내가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도 내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인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그세요. 국가가 비용의 일부예요. 일부. 전부 아니에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러면 틀려요. 왜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를 다 부담해 주진 않고요. 10명 미만 여러분들 실무하시면 막 그 사회보험 할 때 두루누리 막 이런 거 하실 거거든요. 그 10인 미만 사업장에 두루누리 하는데 그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부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지자체 끼면 틀려요 이거. 자 다시 5항 보세요. 25조 5항. 자 사회보험 국가 책임인데 자 공공구조하고 사회서비스 있죠. 공공구조 지금 그 사회보장 중에 세 가지 중에 보부상 중에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고 끊고 공공구조하고 사회서비스는 당연히 국가 지자체 책임이겠죠. 그죠? 됐죠?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비용 부담 보겠습니다. 자 비용 부담 볼게요. 자 28조 자 사회보장 그 비용 부담 있잖아요. 요거는 목적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나 민간 부분에 뭐예요?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누가 우선 부담하고 이게 아니라. 됐죠? 됐죠? 자,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했고, 자, 3번 보세요. 아까 공공부조하고 사망의 공공부조. 그쵸? 요거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망 포커스는 공공부조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이에요. 그 다음 공공부조. 그 다음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고요. 4항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에요. 요거는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 자, 지금 쉬운 거 4항 먼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니까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하는 거죠. 우리 아이돌 보미 서비스 같은 것들 다 일부 다 부담 비용 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되 아까 뭐예요? 국가 책임,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고 나머지 두 개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도 국가와 지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뭐예요? 일부를 부담한다. 일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전부 부담하는 거는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가 들어가는 거는 사망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사망에 보시면 공공구조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책임은 국가 지자체 둘 다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국가 지자체 들어오고 그 다음 얘는 어려우니까 전부 또는 일부 되죠.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암기하실 거는 사망의 전부가 들어간다. 요거 하나. 그죠? 공공부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부 체크하시고 됐죠? 이렇게 비용까지 정리했어요. 자, 26조 보시면 이게 협의 조정인데 이게 개정이 2020년 4월 7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름 최근에 들어온 건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런 거 할 때 원래 있던 조문인데 어디가 들어갔냐면 그 네 번째 줄에 지역별 특성 그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구나. 아까 이 협의 조정이 사회보장위원회가 하는 그거 중에 하나였구나. 요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항 보시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이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그 다음 거기 네 번째 줄에 샤프로만 살짝 보면 지역복지 활성화. 이것도 지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게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망은 뭐냐면 이건 그냥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조사 분석할 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쭉 지우세요. 이건 필요 없어요. 자, 4항 보시면 요게 바로 개정이 된 건데 자, 이게 이제 지자체가 들어오잖아요. 지역에 대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안 돼요. 그죠? 협의가 안 되면 이거 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하고요. 그죠?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요게 개정이 됐어요. 요거 개정이 됐고 5항 보시면
그 기준 마련하는 거,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업무의 기준 마련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기준 마련할 수 있는 거지 마련하여야 된다 아니에요. 마련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아무도 안 해요. 그죠? 이거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민간 참여 있죠? 자, 자립 자활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민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이렇게 민간 부분 참여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하고 여건 조성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2번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민간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1호 보시면 자원봉사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할 수 있고요. 그죠? 뭐 상호 협력 뭐 요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사망 보시면 경비 전부 일부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통 뭐 있어요? 동네 가끔 막 주민센터 같은데 관악구청도 그런 거 하던데 갑자기 막 천빵 같은 거 막 해놓고 막 무슨 뭐 지역 특산물 팔고 막 바자회하고 막 이런 다 이거 가다 하는 거예요. 지원금이 안 들어갈 리가 없지. 그죠? 다 지원금입니다. 자, 그다음 비용 부담입니다. 쭉 했고요. 비용 부담은 28조는 별표에 놓으시고요. 꼭 이 책임하고, 그죠? 그 보부상 얘네들의 책임하고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지 요거를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29조 사회보장 전달 체계. 아까 기본 계획에도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죠? 이게 뭔데? 그죠? 자,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 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요런 전달 체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빨리 누설되는 정보 없이 좀 체계적으로 전달되냐. 요런 거 루트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2항 보시면 전달 체계의 효율적인 넘어갑니다. 네,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요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자, 다시 3번 보세요. 3번 효율적으로 연계. 안 읽어도 알겠죠? 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보장 급여 관리입니다. 급여 관리. 자, 사회보장 급여 관리 체계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눈으로 읽어보세요. 사회보장 수급권자 권리구제하고 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다음 부정수급 오류 같은 거 관리하고 그다음 잘못 진행한 거 환수 관리하고. 그죠?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는 슥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2번 사회 서비스 품질 기준 마련하고 뭐 이거 하는데 전담기구 설치할 수가 있고요. 2항 3항 지우세요. 다시 보지 마세요. 31조도 지울 겁니다. 31조까지 지우세요. 전문 인력 뭐 양성하는데 노력해야지 뭐 어쩌라고. 그죠? 자, 32조 사회보장 통계예요. 자, 사회보장 통계 요거 봅니다. 국가 지자체는요. 요렇게 사회보장 정책하려고 그러면 통계가 있어야 뭘 개선하고 말고를 하죠. 그래서 요거 관리 작성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 제출한 거 취합해서 위원회에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런 거 사회보장 통계는 의무구나. 의무구나. 요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32조의 2도 그 20년도에 새로 개정이 됐는 신설이 됐는데 요거 전문기관은 그냥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갑니다. 자, 33조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34조하고 35조예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34는요. 설명이에요. 설명. 설명이고 35조는 상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설명은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상담이 들어와요. 민원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 민원 생각할 때 민원 오면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민원 선별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게 바로 35조에 있는 거예요. 상담이 들어오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 돼요. 얘는 의무조항이에요. 그죠? 34조는 그냥 노력하는 건데 1대1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노력하는 건데 상담이 들어오면 응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섞어놔요. 설명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죠? 요거 끝부분을 꼬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입니다. 얘도 나와요. 얘도. 국가나 지자체는 두 번째 줄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37조입니다. 사회정보 시스템인데요. 요거 끝에 부분은 밑줄 그세요. 사회보장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거 전자적으로 하도록 의무조항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2항은 국가 책임 나왔죠? 넘어갈게요. 당연히 여기 나오는 헤드는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쵸?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 운영 총괄을 하고요. 4항에 개인정보 보호 위해서 필요한 시책 마련까지 합니다. 그죠?
그 다음 5항 보시면 자 5항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키워드예요. 주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한테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면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지금 요청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5항이랑 6항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에요. 그죠? 얘가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협의를 해야 돼요. 그죠?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공할 수가 있죠. 제공할 수가 있고 제공받으면 무조건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기본이에요. 그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7항 넘어가고요. 자, 38조. 자, 38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38조는 왜 중요하냐면 요게 그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요거 38조 2항, 1항 요거 위반을 하게 되면 벌칙이 있어요. 이 정보는 딱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8조의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죠? 뭔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요 알게 된 개인 뭐 법인 단체 정보를 보호해야 되고요. 요거를 자 위반했을 때 벌칙 규정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 아세요. 2항 볼게요. 벌칙 다시 할게요. 자, 2항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뭐 쭉쭉쭉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는 밑줄 그세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그죠? 그럼 법률에 근거하면 되네요. 그죠? 그게 포인트. 법률에 근거하면 보유 이용 제공될 수 있어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보유 이용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죠? 요거 하나 체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보칙 보시면 보칙 보세요. 권리구제. 이렇게 뭐 침해받은 국민은요. 행정심판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어요. 요거 뭐 쉬운 거. 그 다음에 40조도 그냥 이거 틀리라고 내는 조문 아니죠. 이렇게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뭔가 사회보장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선언적인 우리 조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거 보장 통계, 사회보장 통계 같은 거 작성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조문이에요. 요거는 뭐 전혀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요거. 자, 그 다음 3항 보시면 협조 요청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되는 거고요. 아까 42조 쭉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문제는 다 했는데 그 밑에 저 네모박스 막 구리구리한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위원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뭐 연금 건강은 지우셔도 되고 여러분들 오늘 연금 건강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금 건강을 나는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 혹시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취업해드린 데서만 하시고 그래도 나는 하겠다.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면 연금만 하세요. 건강은 너무 기본적인 거랑 좀 배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안 계셨던 게 꼬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거면 통으로 버리고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연금 해당 부분만 하세요.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냐면 그 여기다가 한 번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 위원회가 나올 때 여기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적어놓은 거를 코어로 해서 그 옆에다가 내가 틀릴 것 같은 것들을 그냥 가필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세요.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가 나오면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고용보험법 들어갈게요. 뭐 속도나 이런 거 괜찮죠? 당분 섭취하시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당분 섭취하시고 커피도 좀 마시고 공기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세요.